많이 힘들지? 화이팅! 쌤 응원해. 니들 인생 편이잖아. 그러니까 화이팅해. 알겠지? 화이팅해서 멋지게 하자. 자, 이제 화이팅을 하자고 했지만, 자, 재미없는 것도 계속 갈게요. 자, 밑에 이제 세 번째 재담입니다. 자, 밑에 생원 쉬. 자, 춤과 장단을 그치고요. 말투가 예. 자, 여기서는 이제 위험을 이제 세우죠. 생원이 스스로 세웁니다. 이놈, 너 이 녀석아,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 그리 싸돌아다니는 거야? 자, 이제 말뚝이가 뭐 하겠니? 조롱하겠죠. 조롱원들 어디서 나와? 마지막 부분에 나와. 갈게. 예, 양반을 찾으려고 여기서부터 조롱이 시작인 거야. 양반 어디 있어? 내 앞에 있잖아요. 양반 삼형제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반, 여기 양반 동그라미, 여기는 제대로 된 양반을 의미하는 겁니다. 양반을 찾으려고 찬밤에 국 말아서 1조씩 아침밥 먹고 이런 얘기입니다. 아침밥 먹고 마구간에 들어가서, 예전에 이런 게 나왔었어요. 마굿간이냐 마구간이냐. 여기 그런 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마구간 네모치고 별표 하나 해, 얘들아. 여기서는 다른 의미의 별표야. 우선 마구간 네모치고 별표 하나 쳐. 왜 별표 치는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마구간에 들어가서 노새원님을 끌어다가, 자, 등에 솔지를 쏴쏴하여, 거기 밑에 보시면 노새원님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자, 거기 별표 하나 하세요. 노새원님. 원래는 노생원님이 맞아요. 노생원님. 노생원은 아까 얘기했던 퇴로재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대로 된 양반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발음을 비슷하게 해서 노새원님. 이 노새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이게 왜 조롱인 줄 알아. 노새는요, 말과 당나귀의 잡종이에요. 얘는 생식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양반들은 뭐죠? 신체적인 결함이 있죠. 마찬가지로 신체적 결함이 있는, 자, 그걸 가지고 그냥 비유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조롱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발음의 유사성. 자, 이제 질문. 언어유희 지금까지 2개 배웠어. 계잘량의 양자에 개다리 소반에 반자 쓰는 양반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와, 그 다음에 여기 노새원님입니다. 알겠지? 요 2개 다, 자, 발음의 유사성이에요. 끌어다가 등에 솔지를 쏴쏴하여 말뚝이님 내가 타고, 거기 지금 안 적혀 있는데, 자, 옆에다 화살표 하나고 적어봐. 신분상승 욕구라고 적어봐. 신분상승 욕구. 신분상승 욕구. 왜냐면, 자, 양반, 즉, 양반을 노새원님으로 얘기했잖아요. 그죠? 노새의 뒤에 솔지가 내가 올라타는 거야. 그러니까 양반 위에 올라타는 거야. 이해 갑니까? 그래서, 바로 신분 상승 욕구가 있고요. 서양, 영미, 법덕. 법덕은 독일입니다. 독일. 법덕, 동양 삼국, 무릎매주 발뜻하고, 거침없이 다니고, 낱말뜻 많이 나옵니다. 무릎매주 발뜻하고 거침없이 다니고. 자, 여기 부분은 좀 중요합니다. 동은 여울이요 선는 9월이라. 자, 뭐 대꾸법. 그죠? 대꾸. 동여울 서구월 남들이 북향산. 거기 보입니까? 동서남북 보여 있는 거 보여요? 그렇죠? 자, 방방곡곡. 자, 이제 큰 데에서 좁은 데로 들어갑니다. 큰 데서 좁은 데로 막 들어가요. 우주에서 여기 삼산동까지 내려오는 거야. 자, 볼게. 전국 방방곡곡 면면 촌촌 바위 틈틈이 모래 잼잼이 참나무 결결이. 됐습니까? 계속 훨씬 더 자세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거기 써 있니 혹시? 안 써 있네. 안 써 있네. 거기 밑에다가, 자, 선생님 그냥 다 적을 테니까 써 있는 건 안 적으셔도 됩니다. 자, 과장, 자, 열거, 대꾸, 그리고 점강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점층법이라는 것은 점점 더 커져가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건 점점 더 자세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울림소리 사용. 왜냐면 이 울림소리가 특히 어떤 거냐면, 자, 니은과 미음, 리을, 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좀 과장해서 읽어볼게. 면면, 촌촌, 바위, 틈틈이, 모래, 잼잼이, 참나무, 결결이. 이해가니?
이렇게 해서 어때? 리듬감을 줬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느껴지는 건 뭐죠? 딱 하나밖에 없어 보니 해학적. 자, 해학적이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는 과장, 익살, 열거, 뭐 동음, 반복, 뭐 이렇게 뭐 대꾸 이렇게 있는데 점강법 지금 빠진 것 같아. 그지? 점강법. 자, 그리고 울림소리 사용 이런 거. 자, 다 찾아도 새님, 자, 새님 비슷한 놈도 없습디다. 새님 동그라미. 이건 제대로 된 양반을 얘기하는 거야. 제대로 된 양반 비슷한 놈도 없습디다. 라고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른쪽 거기 볼게요. 재담 구조 아까 했고요. 자, 느낌만 잡을게요. 쉬. 양반의 위험, 그 다음에 조롱. 가끔 위험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다. 그죠? 자, 조롱. 그 다음에 그럼 양반이 화를 내고요. 자, 이 호통 뒤로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방금 읽은 부분에 뒤에 양반의 호통이 있어 없어? 없죠. 물론 중략이 되긴 하지만. 자, 그 다음 변명, 그 다음에 안심, 그 다음에 춤으로 마무리. 갈등의 일시적 해소. 자, 작품에 드러난 민속국의 특징. 자,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시오. 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라고 해서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다. 자, 이게 바로 핵심. 그 다음에 관객이나 악공이 극중 개입, 참여인데 개입이라는 선지로도 많이 나옵니다. 극중 개입. 자, 언어 유희를 통한 조롱이에요. 원래 노생원님을 자 어떻게 했어요? 노세원님 발음의 유사성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 유희. 노세는 말뚝이가 타고 다니는 것으로 노세원님 위에 자 올라타서 말뚝이로 조롱하면서 신분 상승의 욕구도 드러낸다. 자, 여기까지. 양반들에 대한 말뚝이의 태도. 자, 진짜 양반 비슷한 양반도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새님 비슷한 놈도 없습디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했다면 예절과 격식인데요. 뭐뭐 합디다. 자, 이런 것은 반항심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이것도 좀 알아두십시다. 그렇죠? 자, 놈과 없습디다를 사용해서 격식을 차리지 않음으로써 자, 반항심 자,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자, 5, 6, 8만 풀어볼게요. 5, 6, 8. 자, 대수해 볼게요. 자, 5번에 1번입니다. 자, 조롱과 변명이고요. 자, 6번의 춤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은 쉬입니다. 쉬. 자, 그럼 나머지 정리해야 돼. 내용을 구분, 마무리, 그 다음에 갈등의 일시적 해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춤을 추니까 당연히 분위기 업되겠죠? 자, 그 다음 7번.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대사를 자, 다해서 찾아라. 자, 자유로운 공간 설정, 그 다음에 개방성 얘기 나오는 순간. 그렇죠? 악공이나 관객들을 극중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극중을 개입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다에서는 우리가 뭐가 있을까? 거기 있다.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그지? 말씀 좀 들어보시오. 바로 그 파트일 거야. 그지?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에 기억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기억은 이거 조롱하는 거예요. 새님 비슷한 놈도 뭐 없습디다. 이렇게. 그렇다면, 자, 권위 인정, 반항심, 격식 X, 그 다음에 양반에 대한 감정, 2, 3, 4, 5가 같은 선지야. 같은 내용의 선지를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야. 그치? 그래서 추측, 이것도 자칫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2, 3, 4, 5가 유사한 범위 안에서 자, 나오는 의미다라는 걸 깨달았다면, 추측만 동떨어져 있지. 전화도 1번 이렇게 닦아야지. 그렇죠? 문제 풀 때 만약에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선지와의 연관성까지도 보시면 돼. 알겠지? 자, 넘어갑니다. 자, 봐달라. 네놈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세처라는 것은 잠을 잘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잘 곳. 쉽게 말하면 뭐야? 에어비앤비. 숙소. 숙소. 자, 이런 거죠. 숙소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그리 싸돌아다니느냐 위험을 세웁니다. 근데 말뚝이가 이제 조롱해야죠. 채찍을 가지고 자, 원을금이 한 바퀴 돌면서 이마만큼 털을 잡고 자, 참나무부터 우리가 중요한데요. 자, 가보자. 얘들아, 참나무부터 끝까지 읽어봐. 거기 잡아놨습니다 가지고 두 문장 읽어봐. 두 줄. 됐어요. 여기까지 읽었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읽고 나서 이거에 해당하는 말을 앞에 마달락에서 찾아라. 이거에 해당하는 말을 마달락에서 찾아라. 그럼 뭐가 될까? 지금 세처를 지금 숙소를 이렇게 한 거잖아. 그지? 그럼 거기 묘사돼 있잖아. 그지? 마구간이 되는 거야. 이해 갑니까? 그래서 거기 다달락에다 아까 그 별표 쳐라고 했지. 그지? 그것 때문에 붙이라고 한 거야. 알겠습니까? 요거 나오면 애들 우수수 무너졌습니다. 많이 무너졌어. 자, 그래서 찾았으라. 그럼 마구간이요. 자, 갑니다. 자, 거기 보시면 거의 그 해리포터죠. 이야타들이 여기 생기는 거야. 자, 그럼 거기 보시면 특별한 무대 장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거기다 별표 하나 치셔야 돼요. 이게 가면극의 특성이에요. 자, 이마만큼 털을 잡고 참나무 울타리를 드문드문 꽂고 깃을 푸근푸근히 두고 문을 하늘로 냈다는 얘기는 문이 있다 없다? 아니, 천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예요. 천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마구간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노세원님부터 끝난 거예요. 그죠? 자, 마구간입니다. 마구간. 이게 중요해. 그랬더니 생원이 뭐라 그래요? Fuck the man. 자, 호통해야죠? 그럼 말뚝이 뭐 해야 돼요? 변명해야죠. 근데 변명하면서 조롱 한 번 더 합니다. 얘 되게 천재야. 자, 가자. 이 양반 어찌 됐어? 거기 양반 세모. 자, 그럼 가로 묶어. 좌좌 우양부터 눈에 띄게 가로로 묶으시고요. 자, 어디까지 가로로 묶으시냐면 밑에서 두 번째 줄, 그 말뚝이가 한 대사 있잖아요. 밑에 두 번째 줄, 받쳐 요기노고까지 가로 닫아. 받쳐 요기노고까지 가로 닫아. 자, 여기까지 가로 닫았지. 자, 이 부분이 뭐냐면 양반의 거처를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짜 양반들의 대궐 같은 집 있잖아요. 그걸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낱말뜻 의외로 한두 개 나와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얘가 변명을 하잖아. 그래서 100평 집에 양반의 집이라면 무조건 있어야 되는 막 그림들 나열하고 막 이렇게 호화스러운 자,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말이죠. 요 부분에서 낱말뜻이 툭툭 던져놔요. 진짜 신기하게. 그래서 거기 보세요. 그래서 한번 읽을 거예요. 원래 안 읽어도 되는 부분인데. 자, 갈게. 좌좌오향에 털을 잡고 난간 팔자로 오련각과 입구자로 집을 줄 때 큰 집입니다. 주초, 이런 거 주초돌이고요. 자, 산호 기둥에 빛이 연목 석가래. 자, 금파 도리를 걸고 입구자로 풀어 짓고 쳐다보니 천판자, 이런 거 남할 때 나온 적 있습니다. 천판자.
그래서 위를 덮은 널빤지요. 내려다 보니 장판방. 자, 요것도 남발뜻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문석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남발뜻. 자, 펴고 부벽서. 자, 부벽서 남발뜻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부벽서. 벽에 그치는 글을 얘기하는, 벽에 붙이는 글. 자, 부벽서를 바라보니 동쪽에 붙은 것이 단방영전. 남발뜻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다 별표 주세요. 그래서 밑에 왼쪽 안에 있죠? 욕심 없어 마음이 깨끗하고 고요하다. 네 글자가 분명하고 서쪽을 바라보니 백인단주 유태와. 이거 별표 2개. 100번 참으면 평화가 있다. 뭐 이런 뜻이야. 백인단주 유태화가 뚜렷이 자 붙어 있고, 남쪽을 바라보니 인의예지, 북쪽을 바라보니 효제충신. 자, 이는 참으로 양반의 세처방이 될 만하고, 동그라미, 양반의 세처방 동그라미. 그러니까 굉장히 호화스럽고 양반다운 양반의 집입니다. 자, 문방제구 볼짝시면, 자, 용장, 봉장, 이건 용이나 봉을 이렇게 그려져 있는 장. 자, 그걸 얘기야. 용장, 봉장, 괴, 두지, 자개, 함농, 반다지, 샛별 같은 논용왕, 노대야 받쳐놓고, 그렇죠. 여기까지 우리가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양칠간족, 자문족 다 동그라미죠. 양칠간족, 자문족 뭐라고요? 양반의 담뱃대라고요. 양반의 담뱃대. 양반의 담뱃대를 이리저리 맞춰놓고, 자, 삼털 같은 칼 담배를, 자, 삼털 같은 칼 담배. 자, 세모. 이거는 나쁜 품질의 담배예요. 삼털 같은 칼 담배. 알겠지? 나쁜 품질의 담배입니다. 칼 담배를 저 평양 동푸르 선창 돼지 똥물에다 축축 축여놨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양반의 담배면 최고급 담배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막판에 다시 한번 조롱하지. 뭐라고요? 아주 거지 같은 담배를 똥물에 담가놨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럴 때 거기 동푸르 있죠. 동푸르. 자,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똥을 연상하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언어 유희까지는 안 가요. 저 평양 동푸르 선창에 돼지 똥물에다가 죽여놨어요. 이렇게 양반이 피워야 될 담배인데, 자, 그래서 조롱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뭐야, 아이 양반 어찌 듣소. 쇠털 같은 담배를 어디다가? 꿀물에다 죽여놨다 그리하였소. 됐습니까? 여기는 우리가 대조대비가 나옵니다. 똥물이 아니고 꿀물. 그랬더니 양반들이 꿀물에다 죽여놨다네 라고 하면서, 자, 세처방으로 들어간 신용을 합니다. 자, 밑에 뭐라고 적혀있어? 거기다 밑줄. 특별한 무대장치 없고 장면 전환이 자유롭다. 그리고 세처 안에 앉습니다. 이런 것들. 자, 이제 여기 사달락 별표 주세요. 사달락. 자, 이 사달락이 왜 별표냐면, 지금까지는 말뚝이가 나서서 조롱을 했잖아. 그치? 이제는 양반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조롱합니다. 즉, 자신의 어떤 무식함을 스스로 드러낸다라는 게 중요해. 사달락, 이 별표 쳐야 돼. 스스로 드러냅니다. 요것도 좀 이해하실 좀 필요가 있어. 지금 몇 개 안 써 있는데, 자, 봐. 쉬! 지금 생원이 여보게 동생. 우리가 원래 양반이라. 이런데 가만히 있자니 갑갑한데. 우리 시조한 소식 불러볼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유식함을 드러내려는 겁니다. 유식함을 드러내렵니다. 시조한 소식 불러볼까? 그랬더니, 형님,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시조를 읊습니다. 근데 이 시조가 제대로 된 시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반나마 늙었으니 다시 젊지는 못하리라. 하하하하. 이 탈로가는요, 당시 유행가입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뭐 대단하게 시조를 지은 게 아니라, 그때 당시 백성들도 누구나 지을 수 있는 그런 시조고, 아주 유행하던, 그냥 지금으로 따지면 유행가 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스스로 드러내는 거야. 자, 뭐 이게 시조야. 자, 그랬더니 말뚝이가 씩 웃는 거죠. 자, 말뚝이가 낙양성 심려에 높고 낮은 저 무덤에. 자, 얘는 바로 뭐죠? 오른쪽에 뭐라고 돼 있어? 양반들이 지은 시조가 서민들의 민요와 다를 바 없다. 혹시 이 노래 알아요? 들어봤어? 낙양성 심리허예. 이거 들어봤니? 높고 낮은 저 무덤에. 이거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어렸을 때 복덕방에 가면, 복덕방이나 시장에 가면 그 할아버지들이 장기 두잖아. 장기 두다가
이기잖아? 그럼 갑자기 이 양반 일어나가지고 낙양성 막 이렇게 불렀어, 할아버지가. 그럼 이제 옆에 애들은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같이 부릅니다. 자, 무덤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인생무성이에요. 똑같은 인생무성의 주제를 니들이 그 정도 우리도 할 수 있어. 자, 라는 거죠. 자, 정리하게 제담 5에 담긴 의미 볼게요. 자, 양반 비합니다. 자, 양반의 세처를 자, 마국간의 형상으로 자,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울장, 깃, 하늘, 이때 마구간. 자, 이거 놓치면 안 되고요. 양반을 가축으로 비하해서 희롱했습니다. 자, 양반의 부도덕성을 폭로합니다. 자, 말뚝이가 묘사한 전형적인 양반의 거처는 보석과 꽃무늬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고요. 양반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폭로하고 자, 양반의 부도덕함을 비판한다까지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자, 작품에 드러난 민속국의 특징. 세처방으로 들어간 신용을 한다. 특별한 무대장치가 없고 장면 전환이 자유롭다. 자, 양반들의 글자놀이 볼게요. 자, 양반들 시조 탈로 갑니다. 늙음을 한탄하는 노래. 자신들의 유식함을 과시하고자 하고요. 말뚝이, 민요, 성주풀이. 자, 밑에 보니까 양반들의 시조가 말뚝이가 부르는 민요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자, 라는 정도로 보시면 돼. 양반들의 허위적인 자기과시를 자, 비판합니다. 자, 9번부터 자, 12번까지 자, 시간 드립니다. 자, 풀어봐요. 파수꾼이 들어갔나? 자, 9번 문제 중요합니다. 9번 문제. 이번에 파수꾼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희곡하고 그 다음에 민속곡의 차이 이런 거 나올 수 있어. 자, 20초만 드릴게요.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 벌써부터 여름이 싫어. 벌써. 야, 태풍이 곧 온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다음 주인가? 다음 주 하반기부터 태풍이 오는 것 같던데? 한 달 온다며. 장마가. 헛다네. 잠깐만, 날씨 한번 볼까? 문제 풀 동안. 일요일 날 80%입니다, 내일. 자, 내일 80%예요. 내일 오전에는 안 오는데? 밤부터 오나 보다. 그리고 월요일 날 오고 계속 맑다가, 아하, 얘들아, 다음 주 목요일부터 시작이야. 목, 금, 토, 일, 월, 다비. 그러다가 한번 개면 개가 짖겠죠. 한번 해 뜨면 이제 개가 짖는 거야, 이제. 야, 이제 계속 이제 비 오는 거야. 아, 싫어. 그 습내 나는 난 이게 너무 싫어. 그 꿉꿉함 이런 거 있잖아. 아, 너무 싫어. 에어컨 계속 틀어놔야겠다. 좀 이렇게, 이렇게. 이게 날씨에, 선생님 은근히 날씨의 영향을 좀 받는 편이에요, 선생님. 날씨의 영향을 좀 받아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맑은 날보다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난 좀 흐린 날을 좀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흐린 날을 좋아하고, 비 오는 날은, 이렇게 슉슉 내리는 비 있죠?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비 오는 날을 좋아하기도 하거든. 언제냐면, 내가 아무것도 못할 정도의 장대비가 쏟아질 때. 그런 비 좋아합니다. 대신 이제 바깥에 안 나가는 조건이겠죠. 그러다가 가끔 진짜 할 게 없잖아. 그럼 선생님이, 집에 장화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장화를 신었었는데, 그 장화든 슬리퍼든 특히 이제 그 슬리퍼들도 반바지에 우비를 입어요. 우비 입고 나가요. 우비 입고. 그래서 이게 타타타타 이게 너무 좋아. 그게 좀 좋아. 이게 타타타타 이게. 그래서 가끔 이제 우비 입고 다니는 거 가끔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보통 우비 입어도 이거 우산 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가끔 이제 쓰기도 하죠. 이게 들고 나가서 이제 이따가 기분 되게 좋아. 타타타타 이런 거. 그래서 옛날에는 막 진짜 장화, 왜냐면 세트로 이게 노란색이면 밑에도 장화도 노란색이어야 예쁘잖아요. 검정색 신으면 좀 모내기 하다 온 것 같고 좀 그렇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하다가 언제부터는 그걸 안 신고 이제 그냥 슬리퍼에 이렇게 다니는데 그럼 좋아요. 그럴 때 좋지. 자, 9번. 아무튼 비 오는 거. 아이고야. 한 달 온대, 한 달. 이번에 길대. 자, 다음은 이일과 같은 민속극과 현재 연극이 지닌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했는데, 자,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 볼게요. 자, 정답 3번입니다. 나머지 중요해요. 장면 전환이 어려운 건 연극이에요. 그리고 연극은 장면 전환이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즉, 쉽게 말하면 무대의 제약도 있고, 그 다음에 등장인물의 제약도 있죠. 등장인물의 제약과 무대의 제약이 있으니 파수꾼에서는 갑자기 관객들을 돌아보면서 어이 마을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어떤 이런 것들 우리가 기억하셔야죠. 정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 다 중요합니다. 자, 10번. 바에 드러난 말뚝의 의도로. 자, 얘들아 혹시 학교 가서 그거 물어봐라. 거기 9번에 1번에 보면 현재 연극 관객이 그게 참여하지 않는 거야. 그치? 근데 거기 학교 가서 이거는 이제 그 시각의 차이거든요. 그 촌장이 마을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그것을 참여라고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누군가 한번 물어봐. 알겠지? 관객의 극중 참여라고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선생님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관객이 참여해서 직접 관객이 뭔가를 해야 되거든. 근데 사실 여기도 뭐죠? 어이 구경하시는 양반들 내 말 좀 들어보소. 이렇게 얘기하고 관객이 막 뛰어나와서 하는 건 없어. 그렇다면 파수꾼에서도 자,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마을 사람들입니다. 그럼 관객을 마을 사람도 치워냈지. 그럼 나는 비슷한 상황이라고 본다고. 그렇죠?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시각을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 이 정도도 관객이 참여한 거야. 이해가죠? 그거 한번 물어봐. 즉 만약에 파수꾼에서도 관객 참여한 거예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 그 마을 사람들 치워나는 거. 지금 비슷한 상황이거든. 일반적인 현대 연극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파수꾼은 부조리극이에요, 사실은. 부조리극이기 때문에 관객 참여가 자유로워요. 그래서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 이런 선지가 딱 나왔을 때 만약에 이해가죠? 관객이 일반적으로는 그게 참여하지 않는데 파수꾼하고 이렇게 같이 딱 나왔다면 혹시 위아래 파수꾼 딱 나왔을 때 관객이 극중 참여 공통점 그럼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지? 그거 물어봐 그 선생님한테. 파수꾼에서도 관객 참여하는 거냐고. 자, 9번에 3번, 10번에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로 체면 세워주지 않아요. 자, 11번에 4번입니다. 자, 당시 사대부 입장에서 양반들에게 할 수 있는 말. 자, 그러면 자, 어물정 망치는 꼴뚜기가 시킨다더니 꼴뚜기가 바로 양반들이겠죠. 그죠? 어물전이 바로 사대부고요. 자, 그 다음 12번. 말뚝이가 기억을 부른 이 의도는 그치? 그냥 비판이에요. 무조건 비판, 조롱 요거 중심으로 가시면 됩니다. 양반 별거 아니네 시조. 이렇게 넘어갑니다. 적어도 아무리 못 써도 여러분들 그 선생님 저기 엘리베이터에 붙인 선생님 시조 있어요. 그대가 나비 되어 내 활짝 피었으니 고이 보아 주소서. 선생님이 쓴 시조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제 저기에 시조가 일부러 선생님이 형태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초록색 물감으로 가지를 쫙 그리려고 그랬어. 근데 초록색 물감이 없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그냥 내비로 뒀는데 실은 이런 방식으로 사실 표현한 거거든. 그래서 오른쪽 엘리베이터인가 왼쪽인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선생님이 쓴 시죠. 얘네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이 정말 참. 자, 선생님이 여기다 붙여놓으니까 시를. 자, 아달라. 다음은 글이나 한 수씩 지어보게. 그럼 형님이 먼저 지어보시오. 그럼 동생이 운자를 내게. 제가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산자, 영자입니다. 왜냐면, 자, 한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절구라는 시를 지으면, 이렇게. 절구는 4줄이에요. 이때 한자가 5글자면 5언 절구, 7글자면 7언 절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운자를 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여기에, 마지막에 그 한자가 여기에 딱 맞아야 돼요. 이해 갑니까? 이게 운자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춘향전에서도 거기 이몽룡이 지은 거, 거기서도 운자를 정확하게 딱 맞춰서 칩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한자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산자, 영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거에 아주 심오한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한시를 어떻게 짓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거 어려운데 여보게 동생 되고 안 되고 내가 부를 떠니 들어보세. 그러면서 울럭줄럭 작대산하니 황주평산 동선령이라 뭐라고 써 있어? 아무런 의미 없이 지명만 나열한 거야. 이해 갑니까? 산자 영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비슷하게 패러디해서 지으면 에베레스트 등산 너무 어려워요. 이런 수준인 거야. 이해 갑니까? 한시가 이런 수준이야. 자, 스스로 무식함을 드러냈다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서방이 아하, 형님 따봉 대단합니다. 동생 한 수 지어보세요. 그럼 운자를 한번 내주십시오. 총자, 못자일세. 벽자, 낱말뜻 많이 나옵니다. 벽자라는 것은 자, 운자로 잘 쓰지 않는 글자, 즉 어려운 글자, 자 이런 거죠. 끝말잇기 할 때 과즙 이런 거, 그렇지? 어렵잖아. 알루미늄 이런 것들 있잖아. 끝말잇기 할 때 그런 거. 벽자로군. 형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집신 앞총은 헝겊총하니 남한디 뒷신에 검을 모시라.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죠? 그러니까 거기 총자, 못자 이런 겁니다. 땄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슷한 수준으로 짓는다면 이런 거죠. 내가 가진 권총 두두두 잘못 이런 의미인 거야. 아무런 의미도 없어. 이해가지? 그냥 끝만 이렇게 맞춘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평민들의 생활 용어를 나용하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무지와 허세, 요거 밑줄 치고 별표. 무지와 허세 밑줄 치고 별표. 자, 이제 생원. 그러면 이번에 파자나 하여보자. 거기 파자 뭐라고 써 있어요? 한자를 알아야 할 수 있는 놀이로 양반의 우월성을 과시합니다. 요거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데 파자. 자, 실파 한번 봐요. 파자 보시면 요렇게 좀 이게 나을 것 같아요. 파자. 당신 성씨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 당신 성씨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식이 나무를 이고 가는 성씨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식이 나무를 이고 가지요. 이렇게. 자, 뭐죠? 자식이 나무를 이고 갑니다. 이게 파자예요. 그러니까 한자를 나누어서 노는 놀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유식한 놀이인 거예요. 아주 유식한 놀이인 거야. 이걸 파자. 예전에 선생님이 선생님 강의 예전에 선생님이 파자에 관련된 선생님 첫사랑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1년 전에. 1년 전에. 자, 봐봐. 시간 얼마? 자, 그거만 해줄게. 첫사랑 얘기 나중에. 자, 보세요. 이런 게 파자야. 자, 이게 파자입니다. 선생님이 고백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거두절미하면 내가 좋아하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내가 진짜 좋아했어. 정말 짝사랑했어. 근데 교회에서 교회 언니야. 교회 언니. 나랑 동갑이었는데 내가 걔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냥 애가 백인이었어요. 그냥 하였어요. 너무 예뻤고요. 머리를 늘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귀 한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땄어요. 그래서 내가 엘사 볼 때 깜짝 놀랐던 게 엘사 머리 스타일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애가 있었어. 하얗고 저기 숭동여고 거기 다녔던 친구야. 그래서 걔를 볼 때마다 정말 이 에피소드 되게 재밌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해 줄게요. 어느 날 문득 그 여자애가 나한테 쪽지를 줬어요. 쪽지를 주고 그리고 애가 사라진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쪽지를 받고 집에 가서 이 쪽지를 폈지. 쪽지를 딱 폈는데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자,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왼쪽이라는 뜻입니다. 왼좌. 자, 이거는 이제 실사자고요. 보통 이제 가끔 인연 이런 걸 이게 상징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오른쪽, 우. 자, 마찬가지로 실사, 인연사. 자, 이것은 우리가 가운데 중이죠. 자, 가운데 중. 자, 이것은 이제 말이라는 뜻의 자, 말씀, 자, 이건 아래. 자, 이거 하. 그 다음에 얘는 마음, 심. 그래서 얘를 읽을 때 좌사우사 중언하심. 요 녀석을 이게 보고 나서 선생님이 정말 거의 새벽까지 막 옥편을 다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조합을 해봤어요. 곰곰이 생각해봐. 봐봐. 왼쪽에 인연이 있고 오른쪽에 인연이 있대. 얘도 이제 인연이라는 의미니까. 그렇다면 고민을, 그럼 저 녀석과 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 가운데에 말이 있는데 그 아래에 마음이 있대. 내가 궁금한 건 뭐야? 이 마음이잖아. 그렇잖아요. 그거 얘기 없이 중간에 똥을 싸다 말았어요. 그치? 이런 거야. 이게 뭐냐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거의 새벽같이 이렇게 하다가 쌤이 이거 얘기 안 했나 봐.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이거나 얘기해서 연면 잠이나 확 깨울걸. 그래서 결국에 내가 어떤 결론을 내냐면 그때는 성숙하지 못할 때잖아. 그래서 쌤이 얘가 나를 조롱하는구나. 결론이 이렇게 난 거야. 그때 왜냐면 쌤은 그때 공부 되게 못했을 때잖아. 전교 꼴등하고 막 그 용접 배우러 다닌다고 막 그럴 때야. 그러니까 와 정말 얘가 나는 그때 컴플렉스가 되게 많았단 말이야. 집도 가난하지, 그리고 키도 크지도 않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지 못하고, 외모도 뛰어나죠. 그러니까 완전 열등감 덩어리였어 그때는. 근데 걔는 숭동여고 전교 3등이라는 얘기를 들었어 내가. 얼굴도 하얗고 늘 밝아. 그러니까 걔는 나한테는 완전히 엔젤이었단 말이야. 천사, 공주님이었어. 근데 이런 걸 딱 받았단 말이야 내가. 그래서 우선 내가 해석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느낀 건 얘가 나를 조롱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갑니다. 그때 교회 다녔거든. 교회 안 가. 갑자기 그때 또 전화가 와요. 왜 치과 전화가 와. 그 다음 주에. 야, 너 왜 안 와? 그래서 그 여자 이름이 세영이라는 애였는데. 야, 세영이가 너 찾던데? 그래서 나 이제 걔 싫어. 그 다음 주에 또 전화가 왔는데 세영이가 니네 집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왜냐면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던 시기니까 집 전화. 그래서 우리 집 전화번호 알려주면 너 절교야. 막 이렇게. 막 그랬었어.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내가 대학생이 되고 이제 대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야. 그때 대학교 2학년 올라갈 때에 집에 이제 여러 가지 나의 추억을 이렇게 담아놓은, 보통 이제 외로웠던 친구들이 그런 것 좀 잘 모아놔. 그래서 이게 쭉 담아놓은 것을 내가 하나하나 꺼내면서 정리하는데 요게 구겨져 있던 쪽지가 있는 거야. 뭐가 이렇게 구겨져 있는 거야 거기에. 버리진 않았나 보지. 그래서 이걸 폈더니 이게 있는 거야. 와우. 대학생이 되어서 그래도 1년 공부 더 한 거잖아. 그치? 그때 이걸 딱 봤는데 선생님 눈물이 핑 돌았어. 이게 뭔 얘기인지 알겠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애한테 너무 미안했어. 너무 미안하고 그 여자애는 내 대답을 몇 년간 기다렸을 거야. 몇 년이 뭐야. 적어도 있을 때만큼 기다렸을 거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했어.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몇 년 만이냐? 전화하고 나서 너 혹시 세영이라는 애 알지? 그래서
걔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안 다닌 후에 뭐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안 나오기 시작했대. 안 나오기 시작했고 뭐 캐나다인가 어디로 뭐 이민 갔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데 자 말씀드릴게요. 자, 이 녀석들은 위치를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쓸 거예요, 선생님이. 자, 왼쪽에 사자를 쓰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사자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말씀원을 쓰고요. 그 아래 마음심을 씁니다. 사랑하다 연자입니다. 이런 게 파자야. 글자를 나누어서 수수께끼 하는 거예요. 파자. 그러니까 지금도 여자가 먼저 사실은 고백하기 쉽지 않잖아. 그때 그 친구는 자신의 자존심도 충분히 지키면서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전할 그 고민을 정말 많이 했을 거야. 내 생각에. 그리고 나서 선택한 게 이거였을 거야. 왜냐하면 공부를 했다면 내가 그때도 1학년 때 우리 1학년 때 배웠거든요, 이거. 그럼 1학년 때 배워서 문제를 풀었다면 분명히 이게 있었을 가능성이. 이게 송나라의 어떤 시인이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걸 나한테 해서 내가 그때 공부를 했다면 지금 저기 나오는 거거든. 그랬다면 알았을 텐데 몰랐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I love you 이건 너무 유치한 것 같고 장난인 것 같고 그럼 자신의 어떤 자존심도 유지하면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오래 고민했을 거고 선생님은 완전 그때 바보 온달이었거든요. 걔는 거의 평강공주였어. 그래서 그랬던 너무 눈물이 핑 돌더라고. 그 친구는 이거 쪽지를 주고 이민을 갔든 어쨌든 간에 오랫동안 내 대답을 기다렸을 텐데 선생님은 그것도 모르고 이해가죠? 이런 게 파자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이게 다 이해가죠? 다음 주부터 여기서 할게.